미국 셧다운 피했지만 바이든표 인프라 예산 전쟁 계속. 저희 미국 그 의회에서 결과가 나왔죠. 결과가 뭐 이렇게 속 시원하게 나온 건 아니고 저희 30일 그 셧다운 사태는 막았다고 합니다. 일단 셧다운 사태는 막았고 이제 임시지출 법안 승인까지 요거까지를 받았고, 그래서 뭐 12월 3일까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고, 제일 중요한 거 저희 4조 7천억 인프라 법안 승인이 아직 남았습니다. 그게 돼야지 그 금액 그 자금들이 자본시장으로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고, 셧다운이 시작되면 필수 기능만 남기고 연반정부 운영이 중단돼 공무원 등 정부에 고용된 인력 수십만 명이 휴직하고 임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트럼프 행정부 때 35일이 최장기 셧다운이라고. 자, 인프라 예산안 요거 1400조 1조 2천억 달러랑 저희 3조 5천억 달러 있죠. 자, 정리 한번 해드리고, 미국 증시 최악의 성적으로 9월 마감, 인플레 지속 우려. 미국 연반정부의 셧다운 모면에도 뉴욕 증시는 올해 들어 가장 나쁜 성적으로 9월을 마감. 지금 뭐 보시다시피 다 빠졌죠. 다 빠졌고, 새벽에 그 제닛 옐런 누님이랑 제롬 파월 형님이랑 발언이 좀 컸습니다. 인플레이션 영향 있는 거. 뭐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리고. 자, 그래서 뭐 지금 증시가 다 빠졌다, 미국 증시들. 오늘 10월 1일 요거 뭐 말씀드리기 전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지고 오후 9시 30분에 10분이 있다 이제 시작하겠네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 있습니다. 지금 10% 이렇게 올라가지고 요거 발표 영향에 따라서 크게 반영은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쏘기 시작했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고. 자, 중국 국경절 있습니다. 국경절 휴장인데 중국 본토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일주일 정도 휴장입니다. 중국 주식시장이 다 쉬는 날이에요. 근데 홍콩은 10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만 휴장합니다. 그래서 4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외국인 거래 허용한다고 합니다. 홍콩이 중요한 이유가 또 금융의 또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시장 이런 거 알아놓으시면 좋다. 중국 본토 중국 시장이 닫혀 있으면 그 금액들이 비트코인 시장이라던가 다른 시장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차단시켜 놨죠. 그래서 크게 영향 없을 거로 보입니다. 비트코인 7% 밤새 올랐죠. 7% 올랐는데 현재 지금 10% 급등했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48,000달러 뒤집어집니다. 42,000에서 오늘 하루 만에 10% 이렇게 올랐죠. 올랐고, 9월달에 힘들다고 막 이렇게 찡찡대시고 막 금방 포기하신 분들, 나가신 분들, 10월달, 11월달 제 말 안 듣고 그냥 포기하신 분들, 나가신 분들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그거 보세요. 자, 10월달, 11월달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계속 주우라고 보시면 알 겁니다. 자, 그래서 10월 1일 뭐예요? 미국은 회계를 시작하는 날이 10월 1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9월달까지 미국 기업들은 재무제표를 마무리하고 다 리밸런싱을 하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1월 1일 주식시장에 매수세가 많은 게 미국 10월 1일. 그래서 10월, 11월, 12월은 미국의 매수세가 굉장히 많은 달입니다. 미국은 회계 시작 하는 날. 뭐든지 자산시장은 미국 중심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 위주로 맞춰야 됩니다. 자, 미국 셧다운. 급한 불 껐다고 보시면 돼요. 급한 불 껐고, 그래서 지금 연방정부 기관들의 한시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임시지출 법안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급한 불은 껐고 셧다운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직 제일 중요한 거, 인프라 예산안 남은 상태죠. 지금 인프라 예산안을 전 세계 자산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요거 금액들이 풀면 4조 7천억 달러가 자산시장, 뭐 주식, 부동산, 코인 시장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
그래서 요거 풀리게 되면은 또 유동성이라던가 유동성 자금들도 그렇고 소비도 상승하게 되는 그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진보 성향 공화당 애들 강경한 태도 유지 중입니다. 근데 요거 얼마 못 갈 거예요.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인프라 법안이 그 승인이 안 되게 되면은 국민들은 어떻게 될까? 그 화살은 누구한테 갈까? 다 공화당 애들한테 화살이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애들도 목숨을 견디려면 반드시 승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요거는. 어차피 민주 대 공화 그 치킨 게임이기 때문에 특성상 어쩔 수 없습니다. 자존심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이라 하면 또 안 되지. 인프라 법안 요거 통과될 확률 굉장히 높다. 뭐 99.8% 정도. 자, 인프라 법안 승인 안 될 시 국민들한테 공화당 애들 화살 치킨 게임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어쩔 수 없습니다. 치킨 게임 특성상. 자,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10월 초 나스닥이라던가 코스피, S&P는 다 빠지고 있습니다. 다 빠지고 있고 새벽에 그 제롬 파월 형님이랑 제닛 옐런 누님이랑 언급을 했죠. 발언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기존에 있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시적이다. 5월 달부터 제롬 파월 형님이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일시적이야. 괜찮아. 낮아질 거야. 일시적인 거야. 계속 그런 똑같은 스탠스를 취했죠. 근데 이번에 엊그저께 새벽에 인플레이션 영향 인정했고 내년 초까지도 인플레이션 유지될 수도 있다 라는 발언을 했어요. 그렇게 발언을 하고 나서 발언이 끝나자마자 미국 주식들이 다 하락했습니다. 전세계 자산시장에는 공포감이 조성이 됐고 그리고 지금 현재 영국도 기름 대란이고 뭐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름 대란입니다. 원자재 공급망이 전부 다 무너진 상태예요. 중국은 또 전력난이 엄청 심하죠. 영국은 기름 트럭 운전수가 부족해서 기름을 운송을 못하는, 공급도 못하는. 미국도 마찬가지죠. 화장지 사재기 하고 있고 다 힘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류 대란도 일어나고 있을 뿐더러 지금 전 세계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똑같은 스탠스를 못 취하는 겁니다. 뭐 인플레이션 영향 인정 안 할 수 없겠죠. 연준도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힘들다. 그리고 팬데믹이 좀 심해지면서 국경 간의 이동도 막힌 상태죠.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지금 막아놓은 상태고 지역별로 전체적으로 막는 분위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국경 간의 이동이 막힌 상태이기 때문에 해외 노동자나 아니면 뭐 저임금 노동자들이 있죠. 그런 노동자들이 일을 할 수가 없어. 다른 나라로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국경 간 이동이 막혀버리니까 일을 못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 자국으로 귀환을 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 인력 대란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영국도 기름 트럭 운전수가 부족해서 기름 공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10월 초 현재 나스닥, 코스피, 뭐 S&P 다 빠지고 있습니다. 새벽에 제롬 파월 형님 그리고 제닛 옐런 누님 인플레이션 영향 인정했죠. 내년 초까지 인플레이션 유지될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유지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아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금리 인상 하겠네. 그래가지고 투자자들이 시장의 공포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 언제든지 금리 인상할 수 있는 스탠스를 보였기 때문에 기존 스탠스랑 다른 스탠스를 보였기 때문에 제롬 파월 형님이랑 제니 옐런 누님이 그래서 지금 시장에 공포감 조성되어 있다. 조성되어 있고 미국 주식 바로 하락했죠. 현재 원자재 공급망 전부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중국 전력난 있을 수 있고요. 영국 기름 대란 하고 뭐 팬데믹 심화 국경 간 이동도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외 노동자라든가 아니면 뭐 저임금 노동자들 자국으로 귀환해서 인력 대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단은 중국 전력도 문제지만
지금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못 돼서 미국 부채 한도를 상한을 못하면 디폴트가 일어날까봐 무서워하죠. 국가 부도가 일어날까봐. 국가 부도, 디폴트. 요게 왜 무서울 건가? 요게 무서운 이유. 디폴트가. 국가 부도, 디폴트. 무서운 이유. 이게 왜 무서울까? 디폴트도 무서운데 따봉 안 누르는 게 더 무섭습니다. 좀 이게 뒤끝이 따봉이 안 올라가네요. 국가부도 디폴트가 무서운 이유. 지금 우리한테 중국 헝다그룹이랑 미국 디폴트 위기 있죠. 그래서 중국 헝다그룹은 뭐 부동산 채권까지 팔아가지고 뭐 이자를 갚는다고 합니다. 아, 은행 채권이었지 부동산 채권이 아니라. 그래서 아마 헝다 문제는 한 12월까지는 괜찮아 보입니다. 올해까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거 부채보다 그 채권 이자가 적어요. 올해 안에 갚아야 되는 이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말씀드렸고, 헝다 얘기는 제가 좀 하기가 좀 그래요.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지겨우실까봐 또 다른 것도 신선한 얘기를 들으셔야 또 좋지 또. 그래서 중국 헝다그룹 뭐 디폴트, 그리고 미국 국가부도 디폴트, 요런 얘기가 왜 무서운 걸까? 자, 디폴트가 우리가 채권이자 지급을 못하게 되면 그 디폴트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빌렸는데 그 채무를 못 갚는 게 디폴트입니다. 채권이자 지급을 불가능하게 된 상태가 디폴트인데, 그렇게 되면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겠죠. 채권 가격이 하락하게 돼. 이번에 헝다그룹 채권 가격 하락했을 때도 미국에서 엄청 주었죠. 그런 식으로. 자,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게 돼.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채권보다 안전한 현금을 수중에 확보해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불안하니까, 채권이 불안정하니까. 자, 그러면 수중에 현금을 많이 확보를 해 놓으려고 해,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달러가 상승하게 되죠. 국채금리가 오르게 되는 겁니다. 왜? 채권에서 수중에 이제 현금으로 많이 보유하게 되면은 국채금리가 상대적으로 오르죠. 우리가 10년물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국채금리가 오르고, 국채금리가 떨어지면 10년물 국채 가격이 오른다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했었는데 공부를 하셨나 모르겠네요. 다 하셨겠죠. 이래서 지난 영상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채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국채금리가 오르게 되면 전체적인 금리도 다 오른다고 말씀드렸었죠. 국채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우리가 받은 대출 금리도 덩달아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국채금리 상승, 그리고 대출금리 상승.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다 빚을 내서 투자를 했죠. 현재 상황이. 빚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그쵸? 다 빚을 내서 지금 투자한 사람들이 절반 이상인데, 그렇게 되면 금리가 높아지면 이자를 갚아야겠죠. 뭐 1,000만 원에 1%? 이 정도야 뭐 괜찮다 치지만 10억에 뭐 1%? 감당 안 됩니다. 힘들어요. 이자 갚는 데만. 그렇기 때문에 이자 갚으려면 너무 이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들 시중에 다 주식이라던가 부동산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죠. 그렇게 되면 주식이라던가 부동산 매물들이 엄청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산시장도 다 빠지는 길이 될 거고, 우리 헝다 채권 헐값에 매도했죠, 사람들이. 왜? 계속 떨어지니까. 뭐 70%, 80% 이상 막 떨어지니까 다 매도를 하는 겁니다, 시장에. 그래서 현금 보유하게 되면은 달러가 상승이 되고, 그래서 국가부도 디폴트가 무서운 이유예요. 디폴트가 일어남으로써 다른 주식이라던가 부동산들 시장에 다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해드릴게요. 중국 헝다, 미국 디폴트 위기. 자, 디폴트가 이자 지급 불능 상태죠. 채권 가격 하락합니다. 채권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국채금리가 상승하게 되죠. 국채금리 상승하기 전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현금 자산 보유하게 되고, 국채금리 상승하게 되면 덩달아서 대출 금리도 상승. 자, 그렇게 되면은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들 대출 이자 갚으려고 부동산, 주식 다 던져. 그렇게 되면 경제 대공황 진입하는 겁니다.
뭐 경제 대공황까지 아니어도 자산 시장 불안정. 미국이 국가부도 디폴트 되게 되면은 경제 대공황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펑다그룹은 아니어도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